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액면 분할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40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 주총에 1000여 명 가까운 주주들이 참석했는데요. 소액 주주들이 많아진 거죠. 삼성전자에서도 주주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자리를 준비하지 못해 주총에 들어가지도 못한 소액 주주, 개미들이 많았습니다. 한 소액 주주는 개미라고 이렇게 홀대하는 거냐라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죠.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비싸서 무거웠던 주식의 가격을 낮춰서 거래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는 개미 주주들의 모습이 외국인과 기관의 큰 걸음을 종종 걸음으로 숨차게 쫓아가는 소액 주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히 더 서글퍼 보입니다. 날씨가 이래서 그럴까요? 2019년 3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끔 약속이 생겨서 백화점에 가도요, 이 선뜻 물건을 잘 사지 못했습니다. 어딘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쩐지 더 비싼 것 같고 저의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백화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든 판매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벤처산업부 신상홍 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관심 갖고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 생생하게 상생하기를 꿈꾸는 이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관련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조사 결과인지 청취자분들께 지금부터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면 물게 되는 판매 수수료. 이 판매 수수료가 어떻게 부과가 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모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거래 방식에 따라 특정 매입, 임대을 유형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의 거래 방식이 특정 매입이 59.5%, 임대을 방식이 16.9%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백화점 거래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판매 수수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백화점 판매 수수료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백화점 등 운영에 있어 각종 운영비와 마진 등을 고려해서 대형 유통업체가 산출한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방식에 따라 무는 수수료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따라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백화점의 경우에 판매 수수료가 최대 30%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몇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이런 네. 개요요. 사회자님께서 판매 수수료 먼저 3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간략히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경년 아니면 매년 단위로 애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근본 조사는 2018년 기준 백화점,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정부의 대책 등 그간 노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좀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다만 판촉 활동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판매 수수료의 경우 평균 29.7%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대 판매 수수료는 의류 품목군에서 약 39% 정도 나왔고요. 생활용품, 주방용품군과 구두, 액세서리, 패션 잡화군에서 최대 38% 정도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있으면 거기에 39%를 더해서 소비자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중소기업 50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의류 부분이 제일 많은 수수료를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백화점마다 아까 우리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하셔서 그런지 어떤 백화점은 의류 부분을 또 어떤 백화점은 생활 주방 용품에서 판매 수수료를 높게 받았던데 패턴이나 특징 같은 게 있었습니까? 글쎄요. 어떤 패턴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백화점 3사 모두 의료, 생활, 주방용품, 구두, 액세서리군에서 수수료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특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사는 부분이기 그런 때문이겠죠. 특성이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 의류 부분에서 최고 39%를 기록했고요. 현대백화점이 생활 주방 용품 부분에서 최고 38%,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의류, 구두, 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분에서 최고 37%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건 좀 가정주부의 마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쇼핑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읽어드렸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나왔어요. 이 특정 매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저희가 좀 수수료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특정 매입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특정 매입은 쉽게 백화점에서 그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을 해서 판매한 뒤에요. 일단 받고. 그렇죠. 외상으로 네. 매입한 뒤에 네. 판매를 하고요. 매출의 일정 비분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곧 대형 유통업체는 어떻게 보면 재고관리 부분에서는 그렇네요. 부담을 짓지 않는 거죠. 재고가 남을 이유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특정 매입이라는 건데 이게 61.1%로 가장 많았어요. 백화점 거래 유형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직매입이 거의 70% 정도. 직매입이라 함은? 그거는 대형 유통업체가 사고. 직접 물건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재고도 대형마트가 책임지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재고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납품 단가의 문제겠죠. 대형마트 경우는. 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들이 단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비교적 높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정 매입이라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백화점이 절대로 이 직매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우리가 성공을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매입 방식은 외상 매입해서 판매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매입 자금 부담이 적고 재고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판매사원 등 고정비 부담을 감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보니 그러한 선호가 굳어진 상태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식품류 등 일부 품목군의 경우 백화점에서도 직매입을 하고 있으며 네. 재고 부담이 판매 관리비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다만 현재 네네. 어떤 거래 방식을 강제하고 뭐 이런 거는 강제를 할 수는 없군요. 그렇겠죠. 또 물품에 따라서 직매입이 나을지 뭐 특정 매입이 나을지 근데 판단을 중소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한 거래 조건이다 보니 선호하겠죠. 그렇죠.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 벤처사업부의 신상홍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아니시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과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팔로개척에 정말 사활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단 백화점에 입점을 하면 홍보 효과가 있다고 실제 있죠. 그럼요. 네.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해서 수수료를 내는 형편일 것 같은데 우리 중소상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 충분히 있고요. 저희가 만나는 업체 분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의 입점한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로 소비자한테 검증을 받은 상품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들이 당장의 마진은 없더라도 입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판로 확보가 일단은 목적이고요. 네.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수료가 높긴 하지만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도 뭐 높은 상황이거든요. 않죠. 네. 다른 판례 뭐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전반적으로 버거운 실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의 마진이 아니더라도 일단 뭐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동에 보면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한 백화점이 있죠. 유통센터가 있죠. 네. 예. 저도 종종 거기를 옆에 큰 백화점인데 거긴 비싸더라고요. 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이 옆에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화점을 저도 자주 이용하기는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조사 결과에 따른 평균 23.8% 정도로 나왔습니다. 물론 백화점 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대형마트도 함께 말씀드리면 21.5% 정도 나왔고요. 네. 사실 희망 수수료이다 보니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현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낮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백화점이 23.8%라는 제한을 받아들일 확률이 있습니까? 상인들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감안해서 대답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수용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품목별 거래 업체별로 수수료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백화점과 입점기업이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의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게 바로 동반 성장 아니겠습니까? 가불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 설정이 돼야 되고 관계 설정이 된다면 이렇게 수수료 문제도 충분히 대화해서 협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종합위원 같은 곳에서 중재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수수료 조율에 있어서. 정부가 그 새로운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마련을 했고요. 네. 특히 의뢰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공정 경험률이 좀 낮아지는 추세가 그런 데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요. 확실히 효과는 있다. 그렇죠. 그런 정책들이. 근데 제도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가불 관계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상생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유인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근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문화와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가 먼저 이끌어지며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거에 걸맞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수료율 얘기했는데 이게 매번 팜촉이나 세일 행사를 하면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업체 단가 인하만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 경우도 좀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인데요. 네. 할인 행사 참여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측에 지급하는 판매수를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답변이 한 38.8% 정도 답변이 있었고요. 네. 매출 증가 이후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받았다. 7.2%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합치면 총 45.9%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 중소기업 간 판매 촉진 비용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체가 판촉이나 세일 행사 시 가격 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기 부담분보다 업체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항은 금년도 2월 달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동일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촉 비용 전가를 부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네. 관련 지침도 행정예고한 상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일 행사를 하면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니까 그만큼을 누가 보존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으로서는 중소기업 측에 많이 강요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법적 근거도 현재 있거든요. 네네. 그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11조의 근거가 있는데
판촉 비용 같은 경우는 예상이익을 감안을 해서 그 비율대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가 최대 부담할 수 있는 비율 50% 이내에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적정하게 안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유통업체한테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공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히 금년도 또 공정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네. 그걸 또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예,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벤처 산업부에 계시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정말 이 중소기업 그 대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아니면 그거를 그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 많이 비춰졌는데요. 내수 경기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타겟으로 하고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까지도 떠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제가 유통 쪽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전개를 해서 네. 과거에 4.5% 수준이었던 걸 현재 한 0.8%에서 1.5% 수준으로 많이 낮춘 상태고요. 앞으로는 뭐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거래 유형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렇죠.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그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런 걸 전환하는데 저희가 많이 역점을 둘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또 네. 오프라인 못지않게 많이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쪽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내에서 새로운 갑과 을이 탄생하고 새로운 갑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 뭐 부분에 최근에 대해, 네. 배달앱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새는 이쿠폰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물하기 사회자님도 아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비자 코너에서 그 기프트콘 관련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직 관련 법이나 뭐 이런 제도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 벤처산업부 신상홍 부장과 생생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